명예에 관한 죄, 옳지 않은 거. 갑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이렇게 했음에도 하고 신상정보로 막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 최신 판례죠. 네. 당연히 공부했어야 되고 뭐 갑에게는 AB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복하지 말라 이거죠. 네. 사적 보복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판례 볼게요. 갑이 A의 집 뒷길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너무너무 기본서에 이건 다 있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명예훼손을 인정했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이게 2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모든 기본서에 당연히 있는 판례일 겁니다. 네.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저것이 이거 판례죠. 이거 갑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불만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조리원을 이용할 사람들도 보라고, 예비 산모들 보라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이렇게 해서 공익의 목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어렵다고 봤습니다. 맞아요. 이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다소간의 어떤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그 목적을 인정을 해주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쵸? 그럼 고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에 의한 적시와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가 있는데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건 1항으로 가야 된다. 사실에 의한 적시. 사실에 의한 적시는 성립할 수 있겠죠. 다만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는 그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2항으로 내려가지 않고 1항으로 처벌하겠다. 맞는 거고요. 판례 한번 보고 갈까요? 19번 아까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에서 2023년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간에서 심신상실이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약물 등에 이렇게 돼가지고 깊은 잠도 마찬가지고 수면 상태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심신상실 한거 불능 상태에 있겠죠. 대응 조절 능력이 없다, 판단 능력이 없다, 잠에 취해가지고 약물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블랙아웃, 피칭아웃 이것도 뭐 2021년도 판례이긴 합니다. 네. 다들 그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거 불능에 해당하면 강제징역죄를 구상할 수 있다. 20번 양육비 이거 판례 2024년도 올해 1월달 판례입니다. 신상정보 이렇게 공개했어요. 이게 개인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죄를 그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 막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사적 보복이다. 이게 뭐 2차에 나올 수 있으려나? 좀 시사성이 되게 강한 판례이긴 하죠. 네. 지금 뭐 그 이혼이나 양육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거는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적 보복 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런 거를,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이런 거를 인정해 주기가 어렵죠.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는 걸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활개를 치고 이렇게 막 여기 막 공개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사이트에서. 그냥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겠죠, 사법부에서도. 이걸 마냥 허용을 해 주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21번이요 업무 방해죄. 옳지 않은 거.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행위는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타인 업무 방해된다 하더라도 이거 위계에 해당하진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했으면은 그쵸? 이거를 뭐 처벌하기도 그렇고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명예훼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업무 방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를 객관적 사실을 게재하는 게. 명예훼손은 사실에 의한 적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하지만 이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은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명예훼손일 때고 이건 지금 업무방해죠. 업무방해는 뭐 객관적 사실을 게시했다고 해서 그쵸,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맞는 거인 것 같은데요. 나번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한다. 틀렸죠. 네, 추상적 위헌범이죠, 업무방해. 네. 실제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 요하지 않고요. 그냥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으면 얼마든지 처벌합니다. 나가 틀렸네요. 틀렸어요, 나.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증 번호만을 전달받아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 판례죠, 이거. 당내 경선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이 아니고 이게 위계입니다. 이런 건 좀 치사하죠. 이게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읽다 보면은 이게 쓱 지나가다 보면 이 판례를 공부한 사람은 아, 그 전자투표 판례 이거 그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다고 했죠. 이 투표 행위도 이런 거 이 다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쓱 보면 이걸 맞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요게 틀렸어요. 위계로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다가 틀렸네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면은 이거 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죠. 보호할 수가 없죠, 형법상. 네, 무자격자가 의료법인 개설하면 그거 자체가 중대한 범죄죠. 무행이고요. 판례 잠깐 보고 갈까요? 위계라 함은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거고, 성범죄에서 많이 나오죠. 업무 방해에서도 위계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 범죄들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위계. 업무 방해도 들어가고 성범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가지고 간음을 하거나 뭐 미성년자 뭐 그런 판례가 있었죠. 무슨 내가 아는 선배하고 뭐 잠자리를 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선배인 것처럼 나가가지고 본인이 성관계를 했던 뭐 그런 사안이 있었죠.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실제적 객관식 게시하는 행위는 이게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상식선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02년도 판례.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실제로 결과를 발생할 걸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업무 방해죄가 떴다 하면 2차 답안에 무조건 발라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일단 바르고 시작해야 되는 판례예요. 그 사례 문제가 뭐가 나왔든 일단 이런 거는 바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설령 그 사례 문제의 답을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를 적은 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라는 것만 적어줘도 배점 1, 2점은 줄 겁니다. 네. 전체가 몇 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바르고 시작해야 되는 판례다. 업무 방해죄가 뜨면 이렇게 형법은 각 죄별로 무슨 죄가 떴다 하면 그 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문구들 한 두세 개씩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최소 한 개라도. 그래서 이 죄가 떴다, 강간죄가 떴다, 강제추행이 떴다, 공직방이 떴다, 아니면 뭐 손괴가 떴다 그랬을 때 그 따다다닥 객관식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 모아두었던 총알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문구도 기억해놨다가 답안에 써주면 너무너무 A 플러스죠. 네. 2013년도 위계란 오인착각 부지 성립에는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계속 여러 판례들에서 다 인용하면서 나오죠. 네, 업무 방해죄가 떴다 하면은 그냥 반드시 나오는 문구입니다. 위험성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업무 방해죄에 성립한다. 네. 그래서 왜 경매 절차에서 그런 것도 방해하면 다 성립하죠. 나아가 컴퓨터 등 이렇게 하는 거에서 허위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 정보 처리 장치에게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전자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거를 업무방해죄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이런 판례들을 기억나는 대로 이런 거를 그 짧게라도 답안에다 많이 써주면 그냥 형법 고득점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막상 그 시험장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게 연습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냥 그 사례 문제만 풀기 바쁘지 막 이런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런 일반론들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써주면 많이 써줄수록 답안이 풍성해지고 고득점이 나가겠죠.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자 대표 과정에서 이렇게 위계로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뜬금없이 위력이 튀어나오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위계에 대한 판례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경선이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다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판례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여기도 되게 오래된 판례죠. 의료기관 개설하는 거 당연히 사회상 용인될 수 없죠. 이걸 용인해주면 뭐 그럼 뭐 의료법 뭐 할러 의료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의료인이나 그 일반 사람이 의료기관 하면 안 되죠. 네, 의사가 아닌데 병원을 한다고요? 네, 반사회성 띄고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니들 멋대로 그렇게 병원 차려놓고 병원 한 거 그거 업무 아니다 이거죠. 자, 22번입니다. 주거침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구성력을 실행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게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네, 창문에 손을 쑥 집어넣거나 네,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넣어가지고 보는 거. 네, 약간 조금 그 상상하면 되게 소름 끼치죠. 네,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창문에 빼꼼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 사람이어서 무섭기도 하고 귀신일까봐 무섭기도 하고